안녕하세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배수천입니다. 아침 시간 분주하셨죠? 저는 아메 비즈니스 시작한 지 만 10년이 넘었어요. 제 나이가 지금 52이거든요. 41살 12월에 아메 비즈니스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저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한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사람들이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더 깊게 잘하고 싶고 내가 선택한 것이 감사로 남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 괜찮겠죠? 우리 주부들은 보통 이렇게 있으면 애들을 잘 키워요, 못 키워요? 요즘 같을 때 다 아시죠? 잘 키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남편은 힘드는 것 같고 이래서 뭐 해요?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요. 어때요? 또 처음에 새 마음 갖고 가지만 돈도 제대로 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집은 집대로 개판인 것 같고 애들은 애들대로 또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애들한테 뭘 잘 키우나 싶어서 나갔는데 나가고 보니까 내가 돈을 뭐하러 버나 돈도 조금밖에 못 버는데 애를 키워야지. 이래서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기간이 평균 몇 년인 줄 아세요? 2년이에요. 그 2년을 5번 하면 10년이 가는 거예요. 용기 내서 시작했다가 의지절해서 마무리하는 게 2년. 그것도 집에 들어오면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만난 아메 비즈니스를 여러분한테 안내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기회가 되어서 세월이 흘렀을 때 또 누군가에게 나의 아메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메 비즈니스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감사이고 축복입니다. 아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게 뭐냐면 저한테는 믿음이 있었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아메 비즈니스는 소비자를 모으는 일이고 그 소비자를 잘 모으며 그 네트워크가 내한테 언젠가 일을 못할 때 상속처럼 인쇄 수입처럼 믿어졌던 거예요. 낚싯바늘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물을 짜는 일이래요. 낚시로 잡으면 고기를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한 마리, 2마리, 3마리까지 잡는데요. 근데 그물로 하면 몇 마리를 잡을까요? 타이밍을 잘 만나면 수도 없이 많이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급하셔서 그 그물을 막 급하게 아무 실이나 가지고 그물을 짜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좀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튼튼한 실로 그물을 만들고 싶으세요? 여기는 반드시 진짜 라면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거는 진짜라는 믿음이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메 비즈니스 잘해 보여요? 잘 못해 보여요? 지금은 기도하고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많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운전도 못했어요. 운전 면허증을 따서 이론을 땄으니까 실기를 이렇게 운전 연습 실습을 하러 가잖아요. 아주 우리 애가 어릴 때인데 그때 이제 운전은 필수로 따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제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집으로 되돌아오고 싶었어요. 제가 운전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운전을 하지? 그래서 제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어떤 마음으로 제가 다시 간 줄 아세요? 아들도 낳았는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겠노라고, 운전 연습을 배우겠노라고. 그렇게 겁이 많았는데 그 겁 많았던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잡았던 이유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잘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없다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나는 능력 없고 잘 못하더라도 한 개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속도 내는 사람은 잘하는데 저는 제 거를 숭실하게, 제 거를 단단하게. 그래서 제 파트너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에메랄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에메랄드도 다이아몬드도 네트워크의 크기를 말할 뿐이다. 진짜 에메랄드만큼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메 비즈니스는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정직해서 제가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것들이 쌓여서 고스란히 나한테 배신하지 않고 제 걸로 온다는 거, 그런 것들이 그냥 신기하게 다 믿어졌었어요. 그래서 저희 10년이 지나갔고요. 이제 정식으로 지나가겠습니다. 25주년. 제가 아메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15주년이 되었더라고요. 이 아메 비즈니스가 내한테 전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거는 고정관념이었고
바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되었길래 저 사람은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을까? 그게 저는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이는 정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정보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느냐인데 저는 15년 동안 부정적이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저는 맏딸이고 말을 잘 듣는 딸이고 보수적인 딸이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있어서 근처도 가지 않았던 이것이 제가 가본 아메이 FED는 대단했거든요. 그거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세상을 더 크게 더 멀리 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저는 15년 동안 까마득히 몰랐는데 이 15년 동안 이미 먼저 앞서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많이 부러워했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선도 정보를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아메 비즈니스를 전혀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보낸 10년이 되었습니다. 25주년. 제가 25주년 그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우리의 멘토이시고 탑리더이신 김을두 리더님을 제가 뵈면서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희는 어떨 때는 뭘 선택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 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선택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너무나 감동인가. 여러분들 아세요? 아메 속에서 전문어가 있어요. 스폰서의 이야기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스폰서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를 한다. 그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스폰서는 경험을 통해서 아메 비즈니스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서 진행을 하면은 앞서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에 먼저 앞서가시고 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의 생각을 믿음으로 따라가져 있을 때 내가 결과가 다른 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도 내가 했던 일이 헛수고가 되거나 내가 만든 일이 결과가 나쁘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세월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만남의 축복으로, 만남의 감사로 지금의 내 모습을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월드와이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멘토로 계시던 분, 저한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또 한 분이시고요. 부에는 원천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돈을 버는데도 방향성이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도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이 다르다. 저는 10년 전에 늙어서 가난한 게 정말 싫어서 아메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남편의 수입이 있기에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제가 명함을 준비해야지. 그냥 단지 늙어서 가난한 게 너무 싫었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최소한의 안정을 위해서는 돈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시대인데 돈이 없으면은 그냥 빈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병에도 그런 거예요. 아픈데도 그런 거예요. 저희 아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폐암 쪽이신데 주사 한 대 맞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대만 5천만 원이에요. 그 주사가 1년에 주기적으로 몇 번씩 맞는데 그 맞는 거랑 안 맞는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하면 너무 싫잖아요. 그죠? 저 돈 필요 없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좋아요. 근데 우아한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는 돈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메 비즈니스가 우리 가정에 최소한의 안정을 지켜줄 것 같아서 아메 비즈니스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 아메 비즈니스가 시대 흐름에도 맞는다는 거예요. 하이패스가 생기면서 우리가 너무 편하잖아요. 빨리 가니까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대는 이렇게 빨라져 가는 거예요. 눈부실 정도로. 제가 한 15년 전쯤이었을까? 한 20년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핸드폰이 저는 무선을 안 쓴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냥 유선하면 되지. 내가 뭐 돈도 쓸 일도 없고 그걸 굳이 그걸 바꿔 써야 돼? 그때 들리는 말이 뭐냐면 유선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급격하게 변하는 이것들이 저는 변하고 싶지 않아도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를 거부하면 변화를 강요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이런 곳에 와서 들었습니다. 아메를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주는 거.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냥 나는 내 도로가 좋아.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무섭더라는 거예요.
21세기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집 센 사람이래요.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이래요.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래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래요. 억지로 끌려가지고 변화를 강요당하는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암의 비즈니스 하고 나면 첫 번째 징후가 있어요. 바깥의 사람들을 만나면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깥의 친구들은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드라마 얘기, 시어머니 얘기. 그럼 과거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 속에서는 뭘 하냐면 내일을 얘기하거든요.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꿈을 얘기하거든요. 희망을 얘기하거든요. 도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좋잖아. 근데 바깥의 사람들은 우리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는 아직 변화를 하지 못해서 변화의 단계를 감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도전하고 꿈꾸고 나아가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희망적이고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잘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 모습은 그것들이 쌓이는 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아메가 무엇인가? 저는 아메 비즈니스가 물건을 파는 일인 줄 알았어요. 물건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끌어들이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곳에 와서 뭐 했냐면 부자의 생각, 부자의 마인드를 배웠어요. 생각의 전환점을 배웠어요. 아까도 우리 3D 프린터랑 그런 거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죠.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면 소비에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장에만 두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아이들 공부 잘 시켜서 취직시키고 싶은 1번이 뭐예요? 3X. 그 다음에 LX. 현 X. 이게 취직을 시키고 싶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기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 때문에 돈을 되게 많이 벌 것 같잖아요. 한류니까. 근데 그 돈을 누가 벌어가는 줄 아세요? 중국이 벌어가요. 왜 한국이 한류 열풍인데 왜 중국이 돈을 벌어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꿈은 L 어디에 취직하는 거, 3 어디에 취직하는 거, 공무원이 되는 거. 그게 꿈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흐름도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일까요? 공무원이 되어라, L에 들어가라, X에 들어가라, 3에 들어가라.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엄마의 생각이 아닐까요? 엄마의 생각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부도 상속이 되고 가난도 상속이 되는데 전 돈이 상속이 되는 줄 알았어요. 돈이 아니고 부모의 생각이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좌우를 되는가. 저는 이 속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관점이 바뀌었어요. 사장님 생각과 직원의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직원들은 제일 선호도 1번 뭐예요? 돈을 많이 준다. 두 번째 선호도는 뭐예요? 쉬는 날이 많다. 그쵸? 쉬는 날 많으면 좋겠죠? 세 번째는 일이 쉽다. 그쵸? 돈 많이 주고 쉬는 날 많고 일이 쉬운 일. 그게 우리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에요. 사장님은 어떨까요? 돈 죽지 않을 만큼 주고 싶다. 일 죽지 않을 만큼 시키고 싶다. 노는 날 죽지 않을 만큼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로봇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뭘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있나요? 없어질 직업에 아이들한테 포인트를 맞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었어요. 저는 아메 비즈니스 진행하기 전에 제가 결혼 생활 초에 일본에서 3년 정도 주재원으로 남편 따라가 살았었어요. 저는 일본에 가서 그 3년 산 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생각의 전환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메 비즈니스 만났을 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이 말이 맞겠구나가 제가 합의되었던 거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도구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메 비즈니스 시작할 때는 저희 남편이 잘 나갔었어요. 잘 나갔지만 제가 36살에 저희 남편이 이사가 됐었어요. 그룹사의 최연소 임원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는 상무이사였었어요. 5년차 임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이 언젠가는 회사에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아이의 미래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전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일본에서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의사도 아니래요. 변호사도 아니래요.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직업은 없어질 직업이 된대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의사 공부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럴 용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아이한테 공부시키고 돈 투자하고 애랬었는데 이 아이가 20대가 되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이는 엄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는 엄마 말 당연히 듣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세상에서 무엇을 얘기하나, 세상에서 어떻게 변한다고 얘기를 하나, 그걸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해 준 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신문을 4개를 받아보고 여기저기 정보를 아무리 뛰어다녀도 없더라고요. 단 한 군데. 수학학원에 갔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뀐다고. 그거는 지금 9살, 12살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샅샅이 선정보를 전해주려고 제가 했는데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동생이 암의 비즈니스 한다 그러길래 그래 동생이 하면 물건 써주지. 내 동생이 하면 피라미드라도 써줘야지. 아무도 안 써줘도 언니면 써줘야지. 하고 이 자리에서. 근데 어느 날 동생이 너무 암에 하길래 내가 가보고 동생을 빼내야지. 근데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까지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아메가 뭐지? 도대체 아메가 뭐지? 아메가 뭐길래 이런 말을 하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쇼크였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는 느낌을 떠나서 이 자리를 빠지지 않고 계속 가서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아, 내가 왜 불안했구나. 왜 내가 우리 남편이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나이에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이곳에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살아가는 데는 라이프 플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20세에서 24세.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때 골라서 갔거든요. 저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때는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페인트 그 3D가 다 해버리는데 무슨 그 벽화칠하는 사람도 또 직업이 없어졌겠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예전에는 이만큼 긴 시간. 그래서 60세까지 회사에서 정년퇴직으로 보장을 해주고 70세, 75세, 80세 사면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것이 준비하는 기간보다 돈 쓰는 기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껴 쓰고 저축하며 그 돈을 가지고 유산까지 상속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세대였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27세, 30세 취직해요, 안 해요? 취직 못하죠, 아이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취직 못하고 이제는 그런 기계들이 다 있으니까 로봇들이 다 해버리니까 이제는 정규직은 없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세대는 점점 뭐가 됐냐면 알바 천국. 제가 오늘 헬조섬 하는 그걸 안 했는데 그 아이들이 고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도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그게 뭐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야. 등록금을 대출해서 받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러면 그 대출 받은 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만두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늘 생기던 거예요. 또 40세 이거 보장 안 되잖아요. 5, 6도 4, 5점 이제는 이런 말도 하지도 않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수명은 어때요? 제가 아메를 시작할 때는 뭐였냐면 보험이 60세에서 80세에서 100세로 넘어가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뭔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미술학원을 차릴까? 던킨 도넛을 차릴까? 베스킨 라빈스를 차릴까? 우리 다 똑같잖아요. 그걸 차리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벌고 편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또 우리 건강식도 아니니까 또 넘어갔지만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자본금이 없고 내 능력이 되는 거는 비전이 없고 그래서 뭘 할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고민을 해서라도 미술학원을 차릴까 빚을 내서라도 미술학원을 차릴까 마음을 먹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사업은 이미 하향 사업이라고. 아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이미 비전이 없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또 제가 진행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저희 남편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의 수입을 아껴 쓰자. 아껴 써서 미래를 준비하자. 아껴 써서 마음부터 아껴 쓰면 몇 살까지 산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60년을 아껴 쓰려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허탈하고 있는 그쯤에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이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것과 돈을 지출. 우리 남편이 가장 돈을 잘 벌 때, 우리 아이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남편 회사에서는 복지가 잘 돼 있었어요. 대학까지 등록금이 다 나오고 보너스도 좋고 다른 여러 가지 주는 돈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는 저희 작은 애는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았고 큰 애가 대학교 2학년 때라는 거예요. 가장 돈을 많이 쓸 때 있어야 되는데 돈을 벌 때랑 돈을 쓸 때랑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 남편이 그룹사 최연소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가 막 젊은 임원이 막 될 때 됐거든요. 그래서 임원이 보통 수명이 길면 4년, 짧으면 2년인데 저희 남편은 운 좋게 10년을 임원을 했었어요. 40에 이사가 되어서 50에 그만뒀는데 되게 많이 했죠. 그럼 50 끝나면 뭘 해요? 몇 살까지 산다고요? 네, 그 인생 후반전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45살 때, 제가 41살 때 아메 비즈니스를 만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면은 저는 시한부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왜냐하면 수입이 바닥이 나는 거 저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남편의 수익이 있을 때 내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메 비즈니스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다 쓰고 나도 노후가 없고 저는 이 느낌, 이 그림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남편이 50대에서 그만두며 나머지 50년은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나는 점점점 돈의 쓰임은 많을 건데 내가 막연히 불안했던 것들이 내가 막연히 뭔가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들이 이 장소에 오니까 라이프 플랜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제가 절실히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디에도 도구가 없었어요. 그 어디에도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 직장 다닐 때 제가 제일 잘했는 건 뭐냐면 저는 미술을 전공했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저축이었어요. 저는 은행에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적금을 넣으면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으면서 그 적금 통장이 커지면 어떤 기분이 든지 아세요? 진짜 행복했어요. 저는 백화점에 쇼핑 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은행에 갈 때가 너무 행복했었어요. 좀 이상하죠. 이게 제가 겁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돈들이 우리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랬던 건 뭐냐면 언젠가 남편이 수입이 끝나면 한 300만 원, 200만 원 좀 적을 것 같고 한 300만 원 정도가 연금처럼 매달 따박따박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300만 원씩 받으려고 적금을 넣으려니까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연금 300만 원 받는 거는 너무 힘들구나. 저건 아무나 할 수 없구나. 저런 게 가능할까? 내 힘으로는. 그 생각으로 제가 좌절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메 비즈니스를 보니까 내가 만든 것이 자산이 된대요. 아메는 피라미드 같았고 남을 괴롭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피라미드 대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대장은 원치도 않았어요.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장소 와보니까 내가 만든 소비자망으로 좋은 제품으로 애용자가 생기니까 그들이 스스로 물건 바꿔 쓰는 사람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는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연금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메 비즈니스는 그게 된다고 얘기하길래 정말 그렇다면 나는 이 수입이 일하면 돈이 나오고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오는 임시 수입이 아니라 남편이 아무리 잘 나갔지만 불안했었거든요. 남편을 통해서 여행도 다니고 남편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언젠가는 남편의 수입이 끊길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아메에서는 여행도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아메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전보다 사랑을 흘려보내라. 섬기는 리더십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런 말을 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따라가고 싶다. 저는 하늘에 별을 따와라 이러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예를 들면 가능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시 수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 그만두면 끝나는 우리 남편의 수입이 끝이 있는, 그래서 내가 불안했던 그게 아메 비즈니스는 연금처럼 된다는 그 부분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거든요.
미래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 말이 제가 와닿았던 어록 중에 하나고요. 늙어서 가난한 게 너무 싫어서 제가 시작했었고 정말 잘할 자신은 없었어요. 정말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안 할 자신이 더 없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이 자리를 채웠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복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자리에 오라 그래도 잘 안 오시죠? 저도 잘 안 왔거든요. 책을 보라 그래도 예전에는 안 봤었어요. 왜냐하면 세뇌 교육될 것 같은 거야. 좋은 말 하겠지, 자기네 거 하라 그러겠지, 이런 세뇌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 자리에 와서부터는 제가 책 보기도 너무 잘했던 것 같고 CD 듣기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 게 치킨집, 커피숍 보이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돌아서 문과, 이과가 나뉩니다. 문과에서는 경상계열과 인문계열 나뉩니다. 경상계열은 CEO 되느냐 백수 되느냐, CEO는 부도, 치킨집.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많아요, 안 많아요? 진짜 치킨집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치킨집밖에 없다는 게, 이게 뉴스에도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치킨 하는 게 좋으세요? 암의 비즈니스 하는 게 좋으세요? 너무 좋은 거는 암의 제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사람들이 제가 암의 비즈니스 한다 그러니까 물건은 다 좋대요. 근데 사업은 아무도 안 한대요. 사업은 뭘 한대요? 커피숍 차린대요. 치킨집 낸대요. 커피숍에서는 사장하고 손님하고 다른 견해가 있어요. 커피숍 사장님은 손님이 많이 오면 좋을까요? 적게 오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손님 많은 커피숍에 가세요? 손님 없는 커피숍에 가세요? 그쵸?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커피숍이 사람 없는 데 찾아가거든요. 맛이 있고 사람이 없는 곳. 그럼 그 집은 좀 있으면 문을 닫아요. 커피숍에는 사람이 많이 오라고 커피숍을 크게 하지만 그게 소비자와 사업자의 견해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암의 비즈니스 할 때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사업은 내가 할게, 물건은 네가 써. 그 소비자를 모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소비자를 모으는 게 저희 일인 거예요. 이렇게 안 좋아도 가능성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해요, 안 해요?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암의 비즈니스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까봐 너무너무 겁나요. 아직도 안 한다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한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암의 비즈니스가 뭐냐면 저는 연결과 공유, 윈윈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암의 본사가 있고요. 저희 같은 ABO가 있고요. 소비자가 있습니다. 암의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성공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구정 광고를 해서 물건을 유통을 합니다. 암의 회사에서는 최고의 제품군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줍니다. 그럼 우리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프로슈머를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그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물건을 쓰게 되겠죠. 그게 인쇄 수입으로 되고요. 여행도 되고 상속도 되고. 소비자들은 요즘 어떠냐면 제품의 가성비를 따져요. 무조건 상금만 찾지 않습니다. 그 금액에 비해서 얼마나 제품질이 좋은가를 따져서 젊은이들은 핸드폰으로 자기가 필요한 걸 찾는 거죠. 그 좋은 제품 찾는 데다가 쓰던 것도 바꿔주는,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바꿔주고 그 캐시백으로 되돌려주는. 그래서 회사는 이걸 가지고 튼튼한 소비자망을 모으고 그 서로가 세계가 윈윈이 돼서 연결과 공유가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가 얼마 돌아가셨죠? 이분이 말씀하신 거. 저는 이게 너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1970년대예요. 80년대예요. 90년대예요. 이게서 프로슈머. 부의 권력이 소비자층을 이동합니다. 스스로 지식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시대가 올 것 앞으로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이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3의 물결 책을 다 봤지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다 봤지만, 그게 암의 비즈니스와 연결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잘 보고,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사람은 보고도 길을 막고 눈을 막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암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저는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회사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렇게 제가 소비자를 만드는데 그 소비자를 얼마나 회사가 챙겨줄 수 있을까?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제가 5년을 했고 제가 10년을 했고 공을 들여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할 건데 회사가 없어져 버린다면 내가 만든 소비자망은 어떻게 되나요? 흩어져 버리잖아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책임져 주겠나라고 말해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기가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창업자가 쓰신 책을 제가 제일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자의 마인드가 제가 감사하게도 그 안에 쑥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자 두 분이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에 차커플로서 두 분이 만나셔서 모험과 사회에 인류에 영향력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자녀들까지 이어가지고 진행하는 아메 비즈니스. 저는 이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가난과 헤어져서 많은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가 같이 비즈니스에 연을 맺고 있으면서 이 두 분만큼 많은 공경과 존경을 받는 분은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또 하나 제 삶에 있어서 큰 멘토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만큼의 세계에서 다 우리가 나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원래부터 가능했고요. 전 세계 100여 시계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판매해서 1위를 하고요. 그리고 그냥 물건을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회사.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인간에게 자연에게 해되지 않는 것. 저희 카탈로그 속에서 골프가 없습니다. 술이 없습니다. 담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카탈로그 하나 조금 이따 제가 제품을 얘기하겠지만 하나하나에 혼이 들어가 있는 거. 저는 그 카탈로그 속에서 저희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들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 제가 노력한 거, 제가 본사를 2번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는 저희 애를 한국에서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금 있는 이 직업이 다 없어진다고. 그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 미래에서 없어질 직업을 한국 엄마든 한국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게 느껴져서 도저히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없는데 엄마라는 마음 때문에 아이를 눈앞에 보면 걔 보고 공부하라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는 얘는 미래는 아닌데 그 애 보고 공부하라 그러고 있는 제가 너무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미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미국에서 나오고 대학교도 미국에서 졸업했고 미국에서 한 1년 가까이 직장 다니다 지금 한국 와서 자고 아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제가 미국에 가서 본사 구경을 했더랬습니다. 그 본사 가보니까 그 본사에서 특허도 복도에 쫙 나있고 그때는 사파이어 이상 리더님 이름도 벽에 탁 걸려 있더라고요. 연구실도 제가 그때 보면서 내가 믿고 말한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키고 있는 회사. 그 회사에서 너무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조금 이따 제품이 나오겠지만 98년도 신동아 책에서 뭐 나왔느냐면 아메에서는 한국산 샘물 단물의 그 성분까지 맞춰서 우리나라의 강의 길이까지 맞춰서 우리나라 세제와 우리나라 세탁기와 아메 세제를 비교해서 가장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그 말을 저는 들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얘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봐봐. 아메에서는 이런 거야. 우리는 아메 비즈니스를 안 하더라도 이 세제를 써야 돼. 이 제품을 써야 돼. 그러면서 막 전하고 다녔거든요. 확인할 생각도 제가 못 했었어요. 그리고 막 다녔는데 우리 아들 졸업식 때 턱 가보니까 정말 이거 한 3배 되는 곳에서 천정에는 이만큼 굵은 새 파이프가 있는 거예요. 한 60개, 70개. 그러면 벽에는 전 세계 세제가 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세탁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에 우리나라 세탁기에 아메 세제랑 빨았는 거 그런 샘플도 쫙 있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단순히 확인도 안 하고 진짜라 그래서 믿고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아메 본사에 가보니까 내같이 그냥 아줌마가 믿고 한 그것을 진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전 거짓말짱이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어머 나 진짜 바보네. 확인도 안 하고 말을 하고 있었네. 그조차도 책임져주는 아메 비즈니스에 저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저희 스폰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메는 강합니다. 아메 회사는 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애쓰고 우리들이 노력한 것을 모두 책임져 줄 수 있는 만큼의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아메 비즈니스를 지금 같이 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괜찮게 했었어요. 학교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취직도 괜찮은데 돼서 미국에 사는데 이 아들을 10년 동안 보내고 나니까 이 아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데 저는 아메 비즈니스 못했으면 우리 아들을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아메 비즈니스를 하니까 아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 와, 한국에 와. 엄마 그러면 한국 가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취직을 할까요? 대기업에 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일단 와. 왜 그랬을까요? 일단화는 우리 아들 아메 비즈니스 시킬 예정이니까. 그래서 뭘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라 해서 우리 아들이 왔는데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대기업에 몇 군데가 취직이 됐었어요. 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랠리 때 대구 가서 세미나를 듣더니만 우리 아들이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아직도 없어요. 그 뚜껑이.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더라고요. 자기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대. 비즈니스 하고 싶어서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아무리 찾았는데 없는데 자기 경제학과에서 배운 게 아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인데 자기 친구들 보면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부모가 어려우면은 그 학교 공부하다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봐도 부모님이 이제 점점점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집을 옮겨가든지 차를 바꾸든지 동네를 바꾸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집도 넓혀간다 그러고 공구 생기고 집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아빠가 임원으로 있었지만 엄마가 준비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우리 집이 다르다는 거. 그럼 자기가 굳이 둘러서 직장을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메 비즈니스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 아들은 엄마하고 달라요. 엄마 말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믿고 갔어야 했는데 다 믿지 않아서 미국 사이트 다 들어가서 얘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조사해갖고 한국어로 다 번역했고 얘는 자기가 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다 전하지를 못해요. 그중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몇 개만 제가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게 미국 그 상공회의소에도 들어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아베 제품들은 회사의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짐과 동시에 발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아들이 찾아낸 거예요. 미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있었다는 거 여기에서 털린 것까지 본사에 전화해서 사진이 털렸다고까지 얘기했고 사진까지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이벤 앤델 회장님이 미 상공회의소 아버지가 했던 거, 스티브 벤 앤델 아드님이 미 상공회의소 있었던 거, 이런 자료 출처를 걔는 꼭 자료 출처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 저런 거 안 찾아보고도 했는데 네 같은 애가 있으니까 참 좋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줌마들은 이거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 상공회의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협회로 300만 개 이상의 크고 작은 기업들을 대표한다. 우리나라의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도 아무나 하지 못한대요. 근데 미국의 상공회의소 회장은 전 세계의 기업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에 이 회사의 상공회의소 의장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한 것도 처음이고요. 그리고 연달아 2번을 한 것도.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저희 제주도에 오셨었어요. 그때 중국이 먼저 크루즈로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 온다고 했는데 그때 키가 엄청 컸어요.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면 강남 스타일. 그 누가 불렀죠? 그 사이. 그래서 키가 커지네. 그거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런 저희 스폰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들을 뵈면은 저렇게 큰 어마어마한 기업을 갖고 계시고 부자이시지만 너무너무 겸손하시대요.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식탁에 앉아서 그 눈높이로 탁 무릎 앉아서 앞으로 바꿀 거 있으면 그런 것까지 얘기해 주시는. 그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고 해도 된다고 이런 말을 제가 옆에서 들었었고요. 우리 유트리라이트 전 세계 매출 1위. 자, 그 다음에 우리 세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제들 지구를 살리는 세제.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토피가 상관이 없고 이게 전 세계 이런 마크를 가질 수 있는 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단순 장사를 위한 게 아니라 인류를 생각하고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아메 비즈니스. 저는 그 생각이 참 마음에 들고요. 우리가 경피독이라는 거 아시죠? 이 계면활성제는 화장품에도 있고 세제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들이 저는 이 경피독이 예전에는 몰랐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우리 큰애를 가지고 일본 병원을 다녔었는데 일본에는 가면 불임 환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불임 환자가 1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불임이에요. 근데 그 불임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3, 4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해서 나중에 와서 공부해 보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섰잖아요. 우리보다 앞서니까 우리보다 먼저 세제들을 쓴 거예요. 그게 저희 엄마들보다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70대 되신 어른들은 언제부터 샴푸를 썼을까요? 그분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샴푸를 쓴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저희 엄마의 몸속에는 계면활생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몸속에서 제가 태어났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쓴 계면활생제가 들어가 있는 제 몸에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고, 저희 아이들은 어때요? 그 계면활생제로 가득 찬 처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양수도 안 좋다는 얘기가 나잖아요. 어떤 계면활생제를 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는 게 뇌하고 생식기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샴푸가 조금 비싸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자기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아이는 그렇게 쓰지 마라. 저는 제 아이한테 꼭 샴푸하고 다 미국에 보냈었어요. 왜? 우리 아이는 명품으로 키우고 싶으니까. 그게 양이 아니라 질이 좋은 걸 사람들이 찾게 되더라고요. 왜? 지금 아꼈다가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이들 성조수증이든지 이런 게 들어가 버리니까 부모가 무시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저는 정수기고 이런 거 쓸 때 제가 기준이 없었어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첫 번째 디자인이 이쁜 거, 그리고 그 다음은 향기가, 냄새가 좀 좋은 거, 향수. 그게 기준이었지. 아무 기준이 없는데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어떤 걸 쓰지 않아야 되는 건지, 그 무엇을 기준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아티스트리 화장품, 피부 세포 속 저 안에까지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콜라겐으로 만들어주고,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더 젊어지고, 우리 유트리 농장에서 만드는 아티스트리 제품, 이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저는 이런 제품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면서 이 제품을 만드는 그 정신들을 저는 너무너무 높이 삽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진리의 끝은 있다. 지금 당장 좀 못 알아주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못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는 저는 알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이 꾸준하게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유기농 농사 기법도 저는 몰랐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유기농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유기농을 지려면 대한민국 전체가 유기농을 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도 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 많이 뜨지만 아메 비즈니스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호응도가 있고 전 신문 일간지에 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진짜기 때문이에요. 진짜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는 거. 유트리 농장의 그 역사성, 이 사업의, 이 회사의 역사성, 정신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너무 높이 사고요. 이게 신문이에요. 요즘은 제가 한 5년쯤부터 신문에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신문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신문에 나와요? 그랬더니 왜? 다 알잖아요. 제가 그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글로벌 1위 제품으로 한국 시장에서 활짝. 저희 파트너들은 아버지가, 제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비즈니스는 시간이 지나도 해야 되는 일이다. 해라. 인터넷만으로도 요즘은 그렇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안에 모든 신문이 사업 설명이에요. 제가 신문을 쫙 나열하려다가 너무 페이지 수가 많아서 요것만 있는데, 신문 자체에서 제품 설명이 나오고요. 신문 자체에서 사업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프리, 아시죠? 어떤 물을 먹느냐, 그 물이 내 몸을 만드는 거. 지금 내 모습은 3년 전, 5년 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책을 보느냐가 지금의 내 모습인데, 먹거리도 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을 먹느냐, 그 물이 우리 몸의 70%, 80%를 차지하는데 그 물로서 양수도 만들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의 모든 기준이 물이라는 거. 전 세계 정수기 판매 1위, 이런 제품이 저희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청정기 99.99%, 초정밀 헤파 필터, 전 세계 유일의 공기 청정기.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정했었어요. 전체 14개 항목 중에서 94개의 오염물질을 제거 성능을 모두 인정받은
그리고 써보시면 어때요? 우리 애는 걔가 원래 알러지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 오니까 알러지가 생긴 거 아세요? 그래서 청정기가 틀면 코가 뻥 떨어진대요. 청정기가 없으면 코가 막힌대요. 청정기를 틀어놓는 거가 안 틀어놓는 거랑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퀸열이. 모든 재료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고 저수, 저유, 저. 자, 원포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상생이란 단어가 없을 때부터 한국 아메는 그랬대요. 미국에서 제품이 하나 들어올 때 IMF 때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기술력은 좋으나 자본금이 없는 회사에 성금을 줘가면서 그 회사를 살린 회사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10년, 15년 동안 서로 같이 동료가 되어서 윈윈으로서 하는 거. 우리 아메 카다로그 안에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그거 들어왔을 때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당신네들의 기술력을 살리라고. 그리고 올바르게 같이 함께 나아가자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거는 한국 아메에서 더불어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신들이 많이 퍼지면은 이것들이 정말 더 큰 원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메의 원폰 제품들도 같이 있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돈이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런 제품들이 우리의 툴인 거예요. 글로벌 아메에서 이렇게 최고의 제품을 니네한테 만들어주겠다. 한국 아메에서 그 원폰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의 소비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혼자 쓰면 소비자가 될 거고 나눠 쓰면은 선물 비즈니스가 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빅 비즈니스를 하든지 여러분이 선택해라. 여러분들이 만든 거는 여러분한테 상속까지 시켜주겠다. 아미 회사의 생각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소비자는 그냥 럭키 치약을 슈퍼마켓에서 사서 내가 가져오면 소비자가 되면 700원에서 1000원에 사면 이 마진이 누가 가져가냐면 회사와 함께 광고 유통비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광고 유통비를 가지고 가고요. 우리는 못생긴 죄로 광고 유통비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냈었죠? 그럼 현명한 소비는 어떻게 바뀌느냐. 아메 치약 원가도 더 좋고 우리 인간에게 자연에게 해되지 않는 제품을 내가 사면은 아메 에비오 회원이 되어서 물건을 사면 여기 있는 마일리지가 35%가 내한테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오는 거. 여기는 강세 에피거든요. 저희 남편이 여기서 물건 사길래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아주 달라진 남편입니다. 아메가 함께 달라진 저희 남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캐시백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매달 한 20만 정도 PB로 포인트로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한 달에 생활비가 20만 원 정도만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20만치 살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 정도 저축하시나요? 1년에 한 얼마 정도 저축하시나요? 남편 벌어주시는 걸로 적금 많이 넣으세요? 다 쓰는 거 부족해서 마이너스 카드까지 쓰잖아요. 근데 아메 물건 쓸 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걸 찬찬히 여러분들 안내해 주시면 우리가 한 달에 20만 원씩 정도만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나 혼자 20만 PB 정도로 쓰면은 캐시백이 3%에서 한 6천 원 정도의 캐시백을 되돌려 받습니다. 요거는 포인트로 계산했기 때문에 스폰서님한테 모시고 오신 분한테 다시 자세히 여쭤보면은 이 금액은 요거보다 조금 더 쓰고 요거보다 더 큰 캐시백을 받을 건데 계산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 혼자 아메 물건을 저는 캐시백을 안 줘도 아메 물건을 썼을 것 같아요. 캐시백을 안 줘도 이렇게 좋은 물건이고 계면활성제가 없는 것 나쁘지 않는 것 같으면 이걸 썼을 것 같은데 저는 웰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썼을 건데 캐시백까지 되돌려주니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나도 쓰고 제 동생이고요. 저도 쓰고 제가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합해서 전부 다 80만 포인트를 썼었어요. 80만 포인트를 쓰면 아메는 밑에서부터 빼줍니다. 그러면 유로부터 나오는 경우는 60만 PB입니다. 60만 PB고 A와 B는 20만 PB씩 썼습니다. 그러면 요 80만 PB는 6%예요. 60만 PB도 6%예요. 여기서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빼주면 80만 PB에서 6%를 빼주면 48,000원, 68이 48,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줍니다. 그럼 스폰서는 나는 12,000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빼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6,000원, 6,000원을 12,000원을 빼주면 24,000원을 가져갑니다. 똑같이 20만 PBG 썼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한 사람한테 광고 홍보를 했고 이 사람은 두 사람한테 광고 홍보를 했고 이 사람은 스스로 혼자 좋은 물건을 바꿨었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캐시백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멘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고. 그래서 좋다고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그냥 나 혼자 설레 한 사람은 나 혼자 쓰는 거고 이거는 또 나누어서 써도 돼요. 함께 그리고 한 달 내내 써는 그 됩니다. 그래서 아멘 사업은 충분히 역전, 여기서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보다 12,000을 가졌는데 나는 24,000을 가져갔으니까 수입에 역전이 되고 없어도 똑같은 금액으로 납니다. 그래서 아멘은 철저히 노력순이라는 거. 이게 50년 넘게 60년 가까이 아멘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거는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서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늘려보면은 이제 내가 6명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20만 PBG 쓴 사람 6명이 되니까 총 140만 PB. 이거는 9%가 됩니다. 12만 6천 원인데 20만 원 PBG 6명씩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9만 원이 됩니다. 아멘 물건 좋다고 20만 원씩 쓰는 사람 6명 정도가 나오면 내가 9만 원 정도를 벌어요. 광고비. 우리가 잠시 기미해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텔레비전에서 모르는 사람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죠? 이 9만 원 정도가 매달 따박 나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아멘은 이게 필요한 물건을 사고 아메랑 일반 백화점의 차이점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공통점은 필요한 물건을 산다. 그리고 아멘은 한 달간 이거 백화점에는 그날 쓴 그거로만 원타임이고 아멘은 현금으로 캐시백을 되돌려주고 이게 포인트로 되돌려주고 우리는 여러 명이 다 써도 그 포인트를 쳐주는 거예요. 아멘은 내 친구가 데리고 가더라도 혼자로 회사와 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만 끝납니다. 그리고 아멘은 써보고 사용해보고도 90일 내에 100% 반품을 해주는 거. 그리고 여기는 하자가 있을 때 30일 내에. 그래서 소비가 계속 쭉 포인트가 같이 서니까 혼자 서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현금으로 오는데 소비가 매출이 되고 수입이 돼서 쭉 올라가는 거. 여기는 내가 지금 100만 원 써도 다음 달 100만 원 써도 소비가 계속 똑같은 포인트로 쌓인다는 거. 이게 아메하고 일반하고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좀 더 한 단계 넘어가 보면 내가 좋아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처음에는 나 혼자에서 6명, 그 다음에 4명, 642 플랜이라고 해서 점점점 줄여도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마케팅에 나오는데 이게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을 정도로 정직한 마케팅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체를 다 하면 여기 100이 6개거든요. 그 20만이니까 620이 되는 거예요. 620포인트는 15%가 되는 거예요. 이 15%는 93만 원이 나와요. 93만 원 이쯤 되면 혼자 쓰고 싶죠? 안 나눠주고 싶죠? 그런데 아멘은 정직합니다. 내 손에 안 들어오고 다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게 100만 PBG에서는 6%를 6그룹을 나눠주면 36만 원 내주면 57만 원이에요. 57만 원이 매달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스폰서님도 50만 원을 위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의 수입에서 50만 원만 죽을 때까지 나오면은 여러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저는 처음에 이 작은 것들을 모으는 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작은 것이 쌓여야 큰 것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넘기면 6, 4, 2 점점 적게져. 나는 6명을 했어도 내가 소개한 사람은 4명, 그 사람은 2명, 점점점 못한다고 생각했어도 근데 똑같이 이런 그림으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한 그룹이 1억 정도 나와요. 매출이. 한 그룹 정도 1억 이상이 나오는 그룹도 있는데 여기서 나누면 전체를 다 하면 1,580만이 21%가 됩니다. 그러면 331만 8천 원인데 요 그룹으로 나눠주고 나면은 내한테 매달 144만 6천 원이 나옵니다. 144만 6천 원이 이때부터는 인쇄 수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냈냐면 이제는 여러 가지 기능, 뭐 핸드폰, 인터넷, 택배 여러 가지 기능으로 전화 주문도 가능해서 이렇게 스스로 물건을 바꿔 쓸 수 있는 소비자들을 당신한테 유리하다고 아까 말한 그 제품들을 사람들한테 스스로 바꿔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그걸 1000만 점을 한 번 한 것을 SP라고 얘기합니다. 월 120에서 200만 정도 나오고요. 그 1년에 3번 정도 한 것을 갖다가 GP라고 합니다.
그러면 월 120이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번 한 사람을 PT라고 합니다. PT가 되면 이때부터는 내가 만든 네트워크가 정식 사업자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워커힐을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하고 이때부터는 해외여행에 자격을 부여받고 상속의 권리를 받습니다. PT가 되면 굉장히 저희는 축하를 많이 해주죠. 그러면서 내가 PT가 되면은 내 파트너를 PT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내 파트너를 PT를 3조를 만들면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이 에메랄드는 PT가 3개에서 5개가 되는데 연봉 한 6천에서 1억. 그래서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가난과 이별이라고 합니다. 에메랄드 핀이. 그래서 에메랄드가 되면 제주도에서 포럼 있고요. 해외여행을 갈 수 있고 메나또 같이 상속이 되고 또 내가 에메랄드를 만들고 나면은 PT 3조를 만들고 나면 PT 6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게는 너무 신기하게 제가 만들진 않는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다이아몬드가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은 누구든지 먼저 하는 사람이 소비자를 만든 사람이 갈 수 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연봉 8천에서 1억 5천 정도 되고 다이아몬드에 매년 제주도 세미나를 갑니다. 제주도 신라호텔가 제가 4년 가고 원래 5년째 같은데 신라호텔이 제 별장이에요. 그래서 매년 가서 똑같은 장소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정원이고 바다고 제가 다 알거든요. 그곳이 저의 별장처럼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름을 첫 해 시작한 여름과 2년 여름을 제가 여름 휴가를 안 갔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아메이에서 주는 여행을 가야지. 아까 하와이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하와이를 가기 위해서 제가 집중했던 그게 있으니까 계속 아메이에서 여행을 가고 제주도는 덤으로 별장으로도 주더라고요. 신라호텔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하신 거 이루시고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만든 것들이 계속 소비자들이 써야 되지 않느냐, 소비자들이 안 쓰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나만 SP가 되고 나만 PT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SP가 되고 내가 PT가 되면 내 파트너도 SP 만들고 내 파트너도 PT가 되게 소비자를 도와주고 또 에메랄드가 되게 만들어주고 다이아몬드가 되게 같이 함께 소비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레그마다 볼륨이 굉장히 높아요. 한 달에 나도 모르게 떠는 매출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구나.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초기에 좀 더디지만 제가 튼튼한 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다 보니까 기초 공사가 튼튼하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되어져가는 네트워크를 초기에 만드시는 거예요. 2년에서 3년 동안 집중하셔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저절로 돌아가는 밖의 네트워크가 될 거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젠가 일을 못할 때 연금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포인트를 뒀고요. 부의 축적에 이제 패러다임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소비자를 모으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소비자를 모으고 함께 소비자를 모을 사업자를 찾는 일인데 알리바바, 페이스북, 카카오톡, 우버 이 모두가 여느 회사는 없어요. 이들은 21세기 부의 패러다임의 연결과 공유로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리바바 만들고 싶으세요? 만들 수 있으세요? 카카오톡 만들 수 있으세요? 우리는 뭐냐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들어가려고 해요. 활용하려고 해요.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랑 부자가 안 되는 거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들은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경제적 수단은 우리는 가지지 못한다. 저는 아메 비즈니스는 10년 전에 제가 시작해서 저는 이런 건 좀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누군가는 네이버를 만들고 누군가는 사람을 모았는데 저는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 늙어서 가난한 게 너무 싫어서 단지 그냥 소비자를 모으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 그러길래 그리고 인쇄가 된다 그러길래 그걸 그냥 싫다는 생각 안 하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희망적이잖아. 잘할 수는 없어도 노력해야지. 군뱅이처럼 키워도 앞으로 가니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시작했는 것들이 시대가 흐르고 보니까 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까 사회본 파트너와 함께 올해는 이 세조의 리더님들이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이 세조 리더님들이 다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파트너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나만
자유롭고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들이 같이 되니까 또 이들이 안정되지면 이들의 파트너들이 또 이런 날들이 있겠죠. 저는 스폰서님한테 본 게 뭐냐면 뎁스에 함께 늘 성장하는 거, 섬기는 리더십을 저는 받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처음 믿었던 바보 같은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속에 계산이 되면은 계산이 안 되어져요. 아멘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고 돈을 만드는 일입니다. 좀 바보같이. 그냥 우리 아메에서는 굉장히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CCHH.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게 약자예요. 근데 왜냐하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돈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메만의 독특한 마케팅이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으로 인해서 스폰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돈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배우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이 그대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핀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수입과 기간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근로 수입은 없어서요. 쭈르르륵 현명한 소비자로 남아 계시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언니 오빠가 이마트 롯데마트 가시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수포를 바꾸라고 말하면 스몰 비즈니스가 됩니다. 아니면 저는 아메리카에 있을 때 아들 유학 보내고 싶어서 했었거든요. 빅 비즈니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되고 내가 소비자로 남겠다 해서 빅 비즈니스로 바뀌면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를 하셨다가 빅 비즈니스를 바꿔도 되고 빅 비즈니스 하셨다가 스몰 비즈니스로 바뀌어도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내들은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또 쉬다가 2년 정도 하다가 또 쉬다가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쌓이지 않거든요. 아메 비즈니스에 좀 의지를 드리고 한 2년 정도는 성공자의 습관을 억지로 의지를 들여서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네트워크 만드는데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게는 숫자에 집착하는 사업이 아닌 사람을 돕는 사업이라는 거, 아메 비즈니스만의 성장 배경이라는 거. 우리가 전 세계에 5세 밑에 어린이들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가난해서 못 먹어갖고 영양실조로 죽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메회사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그 영양분을 만드는 특별한 기술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저 만만이와 함께 그 영양분을 공급하자. 이게 아메회사의 슬로건이에요. 근데 우리 김일돈 리더님한테 함께 하자고 말씀하셔서 우리 김일돈 리더님 같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만만이를 입양하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가 저는 돈 다음에 더 큰 가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25주년 때 제가 우리 코엑스에서 제가 뒤에 옆에서 몰래 찍은 모습이에요. 3일 동안 내내 그 자리에서 귀한 승김을 하시는 이분을 뵈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도 다 덮어지고 우리가 이리 가다 저리 가더라도 꼭 갈 수 있게 우리 한국 아메이 앞으로 5년 뒤, 앞으로 10년 뒤는 저는 무궁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귀한 리더님이 몸서 식사도 안 하시고 모든 미팅마다 쫓아다니시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날 오늘 우리 모든 리더들이 느껴졌을 거예요.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전 세계를 위하여 또 우리들을 위하여 해야 되는 이 귀한 섬김이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이 만남의 축복이 오늘도 제가 감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 천천클럽이라는 1년에 1,000만 원씩 내는 그런 귀한 클럽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시고 싶죠? 예, 내가 내 먹고 사는 거 말고 1년에 1,000만 원씩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희 파트너들한테 말했습니다. 나의 1,000만 원은 나의 1,000만 원이 아니다. 우리 10년의 우리 평촌팀의 노력에 함께 한 거다. 그래서 우리의 배순천 김태조의 기부가 아니라 우리 평촌팀의 나눔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제 집에 쫙 놓는 게 제 꿈이에요. 원래도 저는 이것을 또 하나를 더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멘토 같은 우리 서성님들이 계셔서 저는 이런 거 생각 못 했거든요. 저는 장기 기정도 했거든요. 그냥 하라시는 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축복이 너무 중요하고 비즈니스인데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길,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그 무엇보다도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거랑 똑같은 거랑은 너무나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이 사여서 내일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내는 여러분 되시고 함께 더불어서 멋진 월드 와이드를 만들어 보자고요. 더운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